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미국의 3대 지수는 장중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마지막에는 급등하는 모습으로 결국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FOMC 회의에서는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이뤄졌는데요. 하지만 이미 반영된 만큼 상승세를 잘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후에 파월 의장의 멘트가 좀 있었는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깜짝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증시는 한 단계 더 오름세를 키웠는데요. 과연 이번의 상승은 단기적일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봐야 될지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시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정말 큰 폭의 급등세가 나왔는데 오늘 있었던 중요한 이슈들 포함해서 몇 가지 설명해 주세요. 네. 파월 의장의 금리 속도 조절 발언에 미국 증시 급등을 했는데요. 다우가 1.4% 상승, 나스닥이 4% 급등했고 S&P 500이 2.6%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웬만한 종목들은 모두 다 급등을 했는데 뭐 아주 크게 좀 큰 폭으로 좀 오른 종목들만 좀 보면은 어제 실적 발표를 한 알파벳, MS 등이 알파벳은 7.6% 상승했고 MS는 6.7% 상승했습니다. MS 같은 경우에는 코엔증권에서는 강력한 가이던스가 점유율 확대를 시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6%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도 7.6% 상승, 역시 로블록스도 7.6%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 6% 상승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6.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 원세미컨덕터 7.3% 상승했고요.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스노우플레이크가 8.6% 상승했고 반도체 기업인 마블 테크놀로지가 7% 상승. 그다음에 역시 소프트 섹터 주식인 소프트웨어 섹터 주식인 쇼피파이가 11.7% 급등했고요. 역시 소프트웨어 주식인 아스펜 테크놀로지가 8.3% 상승. 그다음에 태양광 업체인 솔라이트 테크놀로지 9.7% 급등, 인페이지 에너지가 17.9%, 약 18% 급등을 했습니다. 인페이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코엔증권에서 2분기에 호실적과 높은 가이던스로 등으로 목표가를 이제 상향 조정했는데요. 목표가를 240달러에서 278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페이팔 홀딩스가 12.1% 급등을 했는데요. 행동주의 투자자 엘리엇 펀드가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미주증권에서는 얘기를 했는데요. 엘리엇의 개입으로 경영이 최적화되는 경우에는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드가 정규장에서 5.1% 상승했는데 지금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죠. 실적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영업이익이 급증했고요. 영업 마진이 큰 폭으로 좀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당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EPS는 0.68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0.45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지금 시간에서 6.5%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주당 순이익, 매출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가이던스도 안 좋게 나왔습니다. 3분기에는 더 악화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 2.46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2.54달러였고요. 지금 매출도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75bp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9월에도 75bp 인상이 가능하다. 파월 의장은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지표를 데이터 등을 이제 면밀히 살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시점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이 발언 때문에 뉴욕 증시는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갑자기 급등을 했고요. 지금 미국 경제 침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력한 노동시장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9월에 자이언트 스텝의 75bp 전망을 약 53%로 지금 장 마감 후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9월의 금리 인하에 완만한 경기 침체를 막을 것이다. 내년 9월 말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양적 긴축도 중단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상무부에서는 2분기 GDP를 오늘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0.4% 성장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JP 모건 측에서도 당초에 0.7% 2분기에 성장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나 갑자기 1.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CT 측에서도 2분기에 미국 경제 역성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GDP 성장률 속보치는 좀 걸러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큰 틀에서 봤을 때 FOMC 회의가 가장 큰 기축 틀을 좀 잡고 있고요. 그 곁다리로 했을 때 실적 발표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빠르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번 FOMC 결과부터 좀 보면 0.75%포인트 뭐 예상대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어요. 네.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뭐 그냥 우리가 이제 다들 뭐 예상했던 건데 시장은 그 이후에 지금 원래는 파월 의장이 어떻게 본다면은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발언을 그런 거를 안 할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뉴욕 증시는 나스닥, 뭐 다우, S&P 500 같은 그 이후에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는 상당히 뭐 추가 긴축이 더 진행될 수도 있다. 약간 공포스러운 멘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조절 이야기를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왜 뒷부분에 시장이 조금 더 무게를 뒀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75bp 예상을 하고 9월에도 어느 정도는 뭐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 다들 예상을 했는데 그 뒤에 숨어 있는 멘트 행간에 좀 집중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좀 더 어떻게 본다면 파월 의장의 입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네. 멘트를 좀 집중했던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상했던 멘트 아니고 새로운 멘트가 나오니까 여기에 조금 시장이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말씀을 주시네요. 일단 다음 회의가 9월 FOMC가 이제 열릴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례적인 인상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고 아까 전문가님 멘트 들어보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75bp를 한 절반 정도가 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9월 어떻게 좀 될까요? 일단은 파월 의장은 일단은 그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일단 열어놨죠. 뭐 네. 일단 열어놓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은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데이터 지표들을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서 뭐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빅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뭐 어느 쪽으로도 어떻게 본다면은 무게 가능성을 실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결국에는 지표가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의 뭐 CPI라든지 뭐 GDP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관련해서도 이번에 보니까 2분기 둔화가 좀 눈에 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멘트가 첫 번째로 나왔거든요. 네. 파월 의장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준 자체가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런 발언 이후에 결국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계속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네. 침체는 지금 신경 안 쓰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물가만 빨리 잡는 게 아닌가라고 네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결국에는 파월도 그거는 신경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본다면은 시장 측에서는 그럼 앞으로는 금리 인하 뭐 동결 가능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속도도 상당 부분 늦춰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석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 파월 의장의 GDP 속자가 좀 나중에 수정되는 경향이 있다. 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한 건가요? 우리가 이제 뭐 애틀란타 연은에서 우리가 이제 뭐 속보치를 이제 받아보지 네. 않습니까? 뭐 네네. 이 마이너스 1.2로 예상했다가 또 뭐 며칠 있다가 마이너스 1.6% 맞아요. 2분기 GDP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역성장 크게 했을 것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 그것도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가 있으니까 네. 그것도 걸러들어야 된다. 확정치로 가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 상무부에서는 실제로 오늘 이제 발표가 할 건데요. 네네. 뭐 미국 경제 그래도 2분기에 플러스 성장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IB 측에서도 JP 모건 측에서 갑자기 뭐 0.7% 상향 조정해서 1.4%로 GDP 2분기 미국 2분기 GDP 견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CT 측에서도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또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뭐 오늘 공식적인 발표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술적 침체는 이제 벗어난 거죠. 뭐 IMF 이코노미스트도 두 개 분기 마이너스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침체다라고 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네. 그렇게 본다면은 아직까지 침체는 아닌 것으로 좀 나와 있죠. 뭐 그렇게 본다면은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일정 부분 상승하고 있는 게 과도한 침체 우려 때문에 네네. 금리 인상 뭐 그런 우려 때문에 빠졌는데 그렇게 본다면 상승하고 있는 건 또 맞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럼 시장이 앞으로 조금 흐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상승을 이끌어갈지 아니면 조금 더 아직도 하방에 열려 있다는 뭐 어떤 의견을 주시나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모멘텀이 있죠. 뭐
큰 폭의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우려도 좀 덜었고 네. 금리 인상도 속도 조절할 것이다.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우려스러웠던 게 다 이제 맞아요. 한꺼번에 좀 풀려가는 느낌. 하지만 지수는 어느 정도 그것도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네. 그것도 또 반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뭐 주식 섣불리 뭐 지금 팔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매도 사인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어느 정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네, 오늘 7월 22일 날 고점 기록했던 이 부분에 한번 갈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가버렸죠. 네. 뭐 지금 아직까지 뭐 조금 더 가지고 계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수는 하지만 뭐 조금 랠리가 강력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조금 밀려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은 그때 또 저감해서 못 사신 분들은 가담해도 된다. 지금 아직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지금 여기서 뭐 진입 안 해도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주셨습니다. 네, 개별적인 종목들도 체크해보면 일단 페이팔 같은 경우 뭐 순실이 큰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차트가 그동안 1년 동안 정말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좀 엘리엇의 지분 확보가 있으면 추세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과거에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주식을 맞아요. 했었죠. 뭐 그때 큰 재미를 못 봤죠. 그렇게 본다면은 요번에도 뭐 재미를 볼지 안 볼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요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이니까 뭐 지금 경영권 뭐 지금 지분을 확대하면서 회사를 이런 방향으로 뭐 했으면 좋겠다. 경영 전략을 뭐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미주오 증권에서는 엘리엇 펀드가 이런 조건을 얘기를 하면서 뭐 만약에 페이팔이 그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면은 네. 주가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그냥 이런 정도의 멘트를 했는데요. 뭐 향후에 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네. 어느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밀려가지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 이어질지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외에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포드나 뭐 메타 이렇게 있는데 정말 엇갈리는 것 같아요. 뭐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장중에는 다 같이 올랐지만 시간에서 지금 상당히 맞아요. 명암이 좀 확실히 엇갈리고 네. 있거든요. 포드랑 메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포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실적이 아주 잘 나왔어요. 그동안에 영업이익률이 한 3% 중반대에 그쳤는데 갑자기 한 7% 이상으로 올라서면서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시간에서 강세입니다. 6.5% 이상 맞아요.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가지고 역시 뭐 괜찮다고 보고 있고 역시 메타는 그런데 이제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하고 매출하고 뭐 다 안 좋은데 가이던스까지 안 좋게 제시하면서 지금 맞아요. 시간에서 한 4% 중반 정도 빠지고 있는데 역시 뭐 어느 정도는 충격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괜찮게 흘러가다 보니까 메타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괜찮게 흘러가면은 시장 낙폭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실적 발표 시기가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시장이 좀 오르는 분위기 속에서 일단 나왔는데 시간외에서는 약간 명암이 엇갈리고 있으니까 내일 장중 새벽에서 좀 대응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 어쨌든 간에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지만 결국엔 속도 조절론이 나왔는데 그럼 외국인 수급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연준의 이런 금리 향후에 뭐 예상치, 목표치 뭐 이런 거를 분석을 하기 시작한 게 증권가에서 예전에 이제 뭐 어떻게 본다면 2008년 그때 이후에 이걸 많이 분석을 했거든요. 그때 뭐 어떻게 본다면 손 놓고 미국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당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동안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시장 전략팀에서 많이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연준에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분석을 했는데 뭐 네. 외국인들은 이런 거에 뭐 숫자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향후에 어느 정도 민감 반응을 하니까 긍정적으로 뭐 다가설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가설 네.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일단은 저는 지금 일단 금리 역전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네. 지금 뭐 자본 유출을 우려하는 측도 있고 저도 뭐 어떻게 본다면은 뭐 그렇게 그거 긍정적이지는 않았는데 하지만은 뭐 자본 유출 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원달러 환율 시장만 안정이 되면은 자본 네. 유출 많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저는 원달러 환율 시장이 일단은 조금 뭐 4분기 초까지는 어느 정도는 지금의 이런 불안함을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큰 폭의 뭐 갑자기 뭐 슈팅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것만 없으면 외국인들은 뭐 큰 폭의 동요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 이상함을 감지하면은 외국인들은 뭐 역전 현상을 빌미로 인해서 주식을 더 많이 팔 수도 있다. 매물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환율 시장의 안정도도 보고 수급적으로 아주 빠르게 좀 더 이렇게 돌아서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빅이벤트 하나 지나갔고요. 매듭은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오늘 국내 증시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